같이 얘기를 나누고 나서 더 의문점이 쌓일지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게 있잖아요. 믿음과 신뢰라는 단어가 있죠. 믿음과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 잡으면요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 믿음을 삶에 적용을 시키고 나면 성취하는 것이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또 성공이라는 것이 오게 돼요. 그러면 믿음과 성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믿음이 생길까? 신뢰가 생길까? 그건 알을 통해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알았을 때.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자주 만나서 친한 관계가 되면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를 많이 보지 못했죠. 네. 그래서 아직은 모르죠. 믿음이 없죠. 신뢰도 없고. 그러면 자주 만나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신뢰도 생기겠죠. 그러면 제가 했던 말, 또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을 신뢰했을 때 어떤 그 신뢰를 삶 속에 적용을 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ITC는 NGO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NGO 활동하다가 보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이 NGO 활동하는 지역은 저기 인도의 나환자들, 그리고 필리핀 나라 동키무르, 그리고 저기 북한. 오늘 아침에도 편지가 왔더라고요. 대동강변을 바라보면서, 해 뜨는 걸 바라보면서 구하도 3,000명에게 파우더 우유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편지를 오늘 아침에도 받았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요, 외국에서 한국에 이런 물건들을 좀 가져다가 팔아라라는 부탁을 하셔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비올라라고 있어요. 그라비올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방송에도 나오던데. 네. 근데 그라비올라를 이제 가져다 팔려면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라비올라가 저는 뭔지를 전혀 몰랐는데 암이 좋대요. 네. 그런데 1970년도에 미국의 암센터에서 이제 이 물질을 발견한 거예요. 그라비올라에 들어있는 아세토게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약품으로 만들려고 조사를 하다가 이 아세토게닌은 화학 반응이 일으키지 않아가지고 약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한대요. 이게. 그래서 이 미국의 암센터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을 감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의료에 참여했던 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아스토게닌은 이 물질만 우리 세계인들이 먹게 되면 암에 걸리지 않는데 이 물질 자체를 감춰버렸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져서 자기가 양심 고백한다고 밝히면서 이 물질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그래비올라 잎사귀에 나오는 물질인데요. 아드라마이신 있잖아요. 암에 걸리면 먹는 약, 아드라마이신. 이 약보다 10,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인터넷 때려보시면 다 나와요. 10,000배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물질은 항암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뭘 죽이는 내성 생긴 암 있잖아요. 내성. 이걸 침투해서 죽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몸에 좋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비올라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요. 이게 있어요. 영어, 제가 지금 ITC 영어 교육 중에 일단의 초급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영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 교육.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한국에서 사용하는 영어, 교육하고 있는 영어와
저 가까운 나라 이야기할게. 북한. 자, 북한에서 사용하는 영어와 다르거든요. 또 북한 아니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본만 빼고 몽골 이야기할게요. 몽골의 영어, 한국 영어와 다릅니다. 타일랜드 한국 영어와 다릅니다. 인도네시아 한국 영어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죠? 그러면 다시 질문 또 하나 할게요. 한국의 영어 교육의 역사가 몇 년 된지 혹시 아세요? 몇 년? 100년. 100년 됐습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의 역사가 100년 전의 교육과 현재 교육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습니다. 비디오로 나와 있어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00년 전의 영어 교육과 현재 영어 교육이 같다라는 게. 그러면 100년 전에 영어가 붐이 일어났을까요? 한국에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우리 학원보다 더 큰 학원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학생 수가 30만 명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한 학원의 학생 수가. 어마어마한 영어 붐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100년 전에 한국 영어 교육의 역사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 100년 동안 한국에서 가르치는 교수법으로 영어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주위에 찾아보세요. 한국 교육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외국에 가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더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몽골, 중국, 타일랜드, 북한 이런 나라의 출신들이 3년을 학교 공부를 하고 나서 영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아이들 영어 엄청나게 잘합니다. 이게 그러면 대체 우리나라의 영어는 대체 어떤 영어일까? 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고 싶어서 제가 16년 좀 됐나요? 18년 전부터 교육법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이 초창기에는요. 사이비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자, 바뀐 게 어디냐면요. 대안학교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영어 교육. 저 대안학교에 제 프로그램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대안학교에 들어가는데 학생들을 보니까 영어를 상당히 잘해요. 자, 잘한다는 기준은 말을 잘하면 저는 잘한다고 합니다. 예, 글을 읽으면 영어를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제 기준은 말 잘하고 글을 잘 읽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것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학교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바뀌려면 딱 하나만 바뀌면 됩니다. 시스템 하나만 바뀌면 우리나라 교육은 완벽하게 바뀝니다. 장담을 하는데 시스템 하나만 바뀌면 3년 후면 우리나라 아이들 전부 영어를 사용합니다. 놀라운 사태가 벌어져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가 뭐냐? 수능입니다. 예. 수능만 바뀌면 됩니다. 수능만 바뀌면 아마 굳이 100점 필요 없잖아요. 문법 필요 없잖아요. 오직 말하고 글을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꿉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속도로를 제 차를 타고 달려가요. 그런데 차가 밀립니다. 차가 밀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로비 좀 올리지. 이게 왜 5,000원밖에 안 받아? 한 5만원? 10만원? 이 정도 받으면 차가 없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10만원 정도 도로비 받으면
고속도로 안 타고 국도 타고 다닐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편하게 다니죠. 특권입니다. 특권. 특권 계층.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요, 특권 계층의 전유물로 지금까지 사용해왔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아이들이 다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 특권층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 하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꿀 이유가 전혀 없죠. 왜 바꿉니까? 네.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는지. 그러나 영어를 하면은 안 되겠죠. 이게 저희들이 ITC가 가장 고민하고 ITC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좀 깨자고 하는 게.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로 만들자.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다.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 아시죠? 우리나라 10년이 넘었습니다. 쉬쉬쉬 하고 있어서 그러지. 자, 10년 가까이를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말이 많아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곧 전쟁이 터질 거라는 남북전쟁이 아닙니다. 남북전쟁이 아니고 세계의 인구가 너무 많다. 좀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단체가 있어요. 전쟁을 주도하는 단체가. 네, 뭐 아랍의 모든 전쟁,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를 주무르고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8,000년이라고 하면 8,000년 동안 가장 행복할 때 태어난 게 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자녀를 보면 불쌍하다. 저의 삶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마지막 나무가 죽기 전에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인류의 역사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고 있는데 뒷자락에 있는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그 뒷자락에서 허덕이지 않으려면 세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같이 놀아야 돼요. 한국만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철도가 어디로 깔리고 있는지. 한국만 딸랑 섬으로 만들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연결 다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셨죠? 지금 실크로드 쪽으로 밑으로 이란 쪽으로 그리고 중동 쪽으로 한 중간으로 단지 북한이 경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남한으로만 못 오고 있어요. 남한 못 오기 때문에 일본은 못 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악착같이 미국 발목만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세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이 영어라는 무기 하나만큼은 선물로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어를 근시안적으로 교육시켜서는 절대로 안 돼요. 2년 전에 우리나라 GDP가 얼마였죠? GDP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2만 불. 2만 불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때가 2만 불이 좀 넘었죠. 그리고 누구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 멈췄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유가가 반토막 나고 떨어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현재는 2만 8천 불 정도 됩니다. 앞으로 20년 후, 20에서 25년 후라고 바라보더라고요. 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를 이끌고 갈 때 그들은 GDP에 얼마의 GDP 속에서 살까요? 그게 계상으로 나온 게 8만 5천 불입니다. 8만 5천 불의 GDP에서 살아요. 자, 현재 교육받고 있는 그 교육으로 그 아이들이 이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받았던 교육이
현재 적용됩니까? 컴퓨터 교육 지금 그대로 사용합니까? 아니죠? 네, 사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부모님이, 어머니들의 부모님이 새로운 각도에서 교육을 시켰더라면 아마 좀 더 달라졌을 거예요. 딱 하나,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는 생각해보면 깔따구 속에서 살았어요. 깔따구 뭔지 모르더라고요. 피 빨아먹는 작은 날아다니는 모기에 한 5배나 작은 피 빨아먹는 날아다니는 거 있어요. 불에서 나오는. 이 속에서 살았고 저희들의 학교 숙제가 뭐였냐면 집꼬리 10개씩 집꼬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제 숙제였어요. 지잡아오라는 거. 그리고 산에 가가지고 송충이 한 100마리 잡아봐라. 그래서 송충이 잡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숙제였어요. 그 삶이. 지금 삶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기도 없던 시대, TV도 없던 시대, 아무것도 없던 시대예요. 항상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떼가지고 뗄감 해가지고 살았던 시대. 이때 저는 살았거든요. 나이가 많이 먹은 것 같지 않는데 그러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꼭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단어를 써가지고요. 화장실, 요즘 화장실 아니잖아요. 옛날에 집에서 화장실 떨어져 있죠. 예, 화장실에 산에가 떨어져 있는 화장실. 거기에다가 항상 종이에다가 영어 단어를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놨어요. 꼭 그 일만 하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는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 지각한 게 한 30몇 번 되거든요. 1년에 30몇 번을 지각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나 지각한 사실도 몰라요. 그리고 지각했다라고 뭐라고 한 적도 없고 야자도 있었어요. 저희 중학교 때도. 야자는 항상 빠졌어요. 야자를 해본 역사가 없어. 왜? 우리 집하고 학교는 멀거든요. 멀기 때문에 나는 빨리 집에 가야 돼. 아침에 왜 지각을 하느냐? 아침밥을 안 먹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돼. 그러니까 지각을 하더라도 나는 아침밥을 먹고 가겠다라는 투철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 단지 영어 단어만 쓰는 거예요. 외워라. 너네 시대 때는 영어 못하면 덩어리다. 이 말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말에 사남 2녀 중에 저는 막둥이거든요. 근데 사남 2녀 중에 그 누구도 순종하지 않고 나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만 영어를 해요. 저희 형님들이나 누나들 같이 해외에 NGO 활동을 가게 되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환영을 더 안 해요. 저보다는. 이게 뭐 필리핀 이번에 가면은 국회 의사당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발표까지 시켰거든요. 그럴 때도 경찰들이 저는 대동을 해요. 그러나 저희 형님들은 대동도 안 해요. 이런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영어를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영어를 꼭 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다시 들어갑니다. ITC로 들어갈게요. 먼저 ITC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에는 ITC 교사는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네, 아마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오지 마세요. 오게 되면 자리도 없고 들으면 안 돼. 오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ITC가 추구하는 교사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감시하고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라는 겁니다. 예, 선생님을 좀 도와줘라.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그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좀 행복한 교육을 시키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짜증의 교육, 화의 교육을 시키게 되잖아요. 좀 약간 또 하나 빗나가 볼게요. 저희 집사람은 소리를 잘 질러요. 욕을 잘합니다. 저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요. 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홍보를 하고 아이들한테 그러는지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해줬어요. 당신 소리 지르지 마. 그러면 목 나가고 당신만 아프게 될걸?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근데 약 10년 전부터 노래를 못 하더라고요.
목이 나가가지고 노래를 잘했거든요. 막 창을 잘 불렀어요. 그랬는데 못해요 전혀. 그래서 봐, 너는 못하잖아. 그래도 계속 화를 냈다. 그런데 일주일 전인가 병원을 갔다 왔어요. 목에 혹이 생겼대. 그래서 저 봐. 당신 그렇게 욕을 하는데 당신 목부터 아프지. 어디가 아프겠어. 그래서 있잖아요. 화분에다가 날마다 욕을 하면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계속 욕을 하고 안 좋은 소리 하고 하면 저는 항상 아이들 편에 그냥 편 흔들면 난리 나죠. 그 화살이 저한테 오니까 몰래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관계 맺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말라 삐뚤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다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화로나 짜증이나 피곤으로 주게 되면은요, 아이들도 여지없이 화로 성장하게 되어 있고 짜증으로 성장하고 피곤함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을 좀 도와주라는 차원에서 IT에서 추구하는 교사상을 말씀드립니다. 예. 한번 질문할게요. IT 교사상은 사랑의 선생님일까요? 엄한 선생님일까요? 무서운 선생님일까요? 네.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사랑의 선생님으로 교육시킨다고. 저는 IT 선생님 교육을 3개월씩 해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때마다 교육시키는 게 사랑의 선생님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엄한 선생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걸 착각을 많이 해요. 선생님들이 엄한 선생님과 무서운 선생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실 때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죠. 보이기만 하면 살짝 피했죠. 도망가고 그 앞에만 가면은 난리 나니까 부르니까 그리고 때리니까 무서운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엄한 선생님은요 존경심이 우러나옵니다. 함부로 말은 못해요. 너무 존경스러워서. 친구처럼 대하지도 못해요. 존경스러워서. 그러나 그분만 있으면 너무 좋아. 이게 엄한 선생님 되셔야 됩니다. 엄한 선생님의 교육상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교육상이에요. 훈장님들. 훈장 교육 이걸 강조하는데 저희 ITC의 선생님의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사는 학생의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교사는 학생의 무엇일까요? 여기도 3개, 저는 항상 3개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가르치는 자, 두 번째 안내하는 자, 세 번째 들어주는 자. 네, 맞습니다. 안내하는 자. 보통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자죠.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사라고 표현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교사 맞습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자는 길라잡이라고 하죠. 안내와 길라잡이. 들어주는 자는 상담자입니다. 상담하는 자. 학교 선생님들이요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닙니다.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아야 점수가 높기 때문에 꼭 석사,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진급하는 선생님들은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담학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상담자가 되질 못합니다. 절대로 못됩니다. 아무리 교육받아도. 왜? 가르치는 자니까. 그리고 또 혹시 종교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스님이라든지 목사님이나 신부님들 이런 분들한테 상담받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분들도 상담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정죄예요. 죄 있다 없다.
그래서 더 무거운 짐이 엄청나게 집어집니다. 엄청 싫어요. 그래서 상담하지 마세요. 상담자는 들어주는 자거든요. 그런데 ITC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와 들어주는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받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왜? 안내자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내자는 기다려야 돼요. 끊임없이 안내만 해줘야 됩니다. 계속 들어주고 가야 내 방향 가르쳐주고, 그러나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때도 경험시키려고 놔둬주고, 그러면서 완전히 틀어지지 않도록 그 길만 계속 유도를 시켜주는 게 ITC 교사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혹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에게. 선생님 가르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꼭 말씀을 하시면 돼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한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말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이런 선생님도 있어요. 가서 수업을 참관해보면 영어를 너무 선생님이 잘해요. 그래갖고 영어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너무 좋아해요. 영어를 잘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영어 잘한다고 아이가 잘할까요? 그렇지 않죠. 자, 증거를 보여줄게요. 증거. 요즘 초등학교에 가면 외국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데 있지만 없는 데가 많아졌죠? 다 쫓겨났습니다. 왜? 계약을 안 해줬어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러면 계약을 안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가르치니까.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분들은 수업 시간 내내 영어로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시작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있고 한국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한국이 선생님은 실력 있는 선생님이시잖아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외국인 선생님은 하이스쿨 나와서 태솔 1개월 하고 한국으로 파견된 선생님입니다. 지지리도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이 와가지고 가르칠 때 뭘 가르칩니까? 그게 좋아서 외국인이라고 영어 쓰니까 교육된다? 아니죠. 교수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떨어져서 계약을 안 해서 수원이나 서울교육청에서는 외국 선생님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영어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약간만 들어보면 듣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때가 있어요. 때가. 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저런 꼬맹이는 됩니다. 저 꼬맹이한테 영어를 들려주면요, 저 꼬맹이는 영어 초등학교 한 1학년 되면 영어로 말해요. 저희는 들려만 줘요. 그러나 초등학생 아이들은, 그러니까 3세 이후 때는 이미 기능이 멈춰요. 의학적이에요. 의학적으로 멈춰요. 12세부터 영어 교육 시키겠다고요? 안 되죠. 이때는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초등학교 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 받으려고 자, 그러면 안내자로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협조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교사는 학부모의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 부모님, 어머니들께 좀 조심하라고 제가 이 질문을 썼습니다. 교사는 학부모의 무엇일까? 자녀의 과외교사다. 학부모의 동생이다. 학부모의 선생님이다. 3번입니다. 여기에서 가끔 2번을 택한 분이 있어요. 학부모의 동생이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너희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낸다고 반말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동생은 맞죠. 나이로만. 그러나 아이들의 교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교사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도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만약에 자녀들의
가해교사라고만 치부를 해버리면요 자존감이 선생님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자존감 엄청 높여놓거든요, 선생님이.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수십만 개의 직장이 있습니다.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최고가 뭔지. 교사예요. 교사. 자, 어떤 분들은요 성직자라고도 해요. 성직자는 영성만 가르치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분토화 지역이라잖아요. 쓰레기가 지역이라잖아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의사? 의사는 60만 다루잖아요. 60만. 네. 그러면 뭐가 있을까? 생물학자? 생물학자는 귀한 것 맞죠? 모든 다 귀한 거지만 생물학, 물리학, 지구학, 천체학 이런 모든 것들은요 비인격이에요. 그런데 교사는 인격을 가르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다시 바꿔볼게요. 뭐 얼마나 귀한지. 어머니들의 삶 속에 가장 귀한 보물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자녀죠. 자녀 맞잖아요. 생명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 귀한 자녀를, 그 귀한 것을 누구한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교사한테. 같이 놀라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게. 그 인격이 더 성장하도록, 더 커지도록. 와, 이 엄청난 직업입니다. 직업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교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감이 부여된 일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없을 수가 없죠. 아이들 만날 때마다 가장 행복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 나눌 때마다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 방해받기 싫은 시간들이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학부모의 선생님처럼 이게 대해주는, 그래서 자존감을 같이 높여줘서 그 자존감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키워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요. 이것은 뺄까? 한 질문 하나 넣었는데 IT 교사의 신뢰인데 ITC 교사.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들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사실대로 말하십니까? 부풀려서 말하십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한 80%는요 사실대로 말합니다. 사실 맞죠? 사실대로 말을 하게 되면 아마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누구도 ITC한테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육을 시킬 때 부풀려서 말해라. 네. 뻥튀기라고 합니다. 뻥튀기. 자, 뻥 과자를 뻥튀기지 하지 않고 쌀이나 옥수수를 드시라고 주면 먹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뻥튀겨서 드리면 맛있죠. 이게 계속 먹어지잖아요. 근무하면서 뻥튀기서 계속 먹어져요. 이게 맛있어가지고. 어머니들한테 드리는 말을 왜 먹지도 못하게 드리냐. 먹을 수 있게 드려라. 맛있게 요리해서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짓으로 말하는 겁니다. 허풍으로 말한다고 하죠. 거짓, 허풍. 이건 금지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자,
거짓과 허풍이 부풀려서 말하게 하려면요, 거짓으로 했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해요. 허풍으로 말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면 허풍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 그건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적어놓든지 녹음해 놓으세요. 왜? 거짓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녹음을 해놓든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혹시 안 되면 따지셔도 돼요. 저는 그것을 진짜 거짓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끔가다 저건 너무 과하게 말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행에 옮깁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 몇 월 달이지? 9월 달인가 10월 달에 몇 개월 전이죠. 한 6개월 전 저희 워크숍에 이제 전국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시키다가 제가 그랬어요. 참 고아원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그룹 홈으로 고아원 하면 되겠는데 제가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는 내 자녀 교육이 조금 망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망친 것 같아가지고 얘들한테 미래를 맡길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아이들 다시 훈련시켜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서 했다고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좋다는 동의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안 하면 이제 허풍이야. 네,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 와요. 고아원 계약은 이미 했고 지난달에 했고 오늘 원장 선생님이 이사 와요. 고아원. 이제 실행에 옮긴 거예요. 왜? 말을 뱉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이 안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한 4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말해가지고 탈탈 털었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것은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이처럼 약속은 말하는 것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만이 거짓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다음은요. 먼저 ITC 학생의 눈에 비치는 ITC의 조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해봤는데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래요. 선생님, 아이들이 선생님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나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요, 엄마 같은 모습으로 비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아빠 같은 모습, 어떤 선생님은 친구 같은 모습으로 비친다고 해요. 엄마 같은 모습은 사랑이겠죠. 아빠 같은 모습은 엄격이겠죠. 친구 같은 모습은 우정이겠죠. 다 좋죠. 자, 바꿔볼게요. 엄마 같은 모습은 짜증이겠죠. 아빠 같은 모습은 무서움이겠죠. 친구 같은 모습은 무질서입니다. 자, 수업 클래스를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수업받고 있는지.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짜증내게 한 거예요. 짜증내게 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얼굴 표정으로 하든지 짜증나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짜증을 내는 거지, 짜증나게 하지 않았는데 짜증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핑계댑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엄마한테 꾸지람 들어서 짜증내가지고 왔다고. 그러나 이건 변명입니다. 왜 변명이냐? 친구가, 아이들이, 내 자녀가 꾸지람 들으면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요. 거기서는 짜증낼까요? 짜증 안 내죠. 그런데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의 얼굴이 엄마로 보였어. 짜증 나겠죠. 그럼 짜증 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 같은 모습, 앞에 보면 사랑은 엄마 같은 모습이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 훈계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같은 방법으로 혼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선생님들 있어요. 소통한다고, 어머니들하고 소통한다고 해갖고 아이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일러 바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지가 했으면 지각했다고 삐리리 전화해갖고 아이가 오지 않는데 무슨 일이에요? 일러 바치는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네. 오늘 결석을 했어. 그러면 또 수업 끝나자마자 전화해갖고 오늘 결석을 했는데 무슨 일 있어요? 생각해 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화하라고 해요. 그거 엄마의 마음이죠. 전화하라고 하는 거. 그러나 교사는 전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화해서는 안 돼요. 전화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러 바쳤어. 일러 바치면 뭐가 깨져요? 신뢰가 깨집니다. 저는 완벽하게 비밀을 해요. 완벽하게. 네, 애들한테도 말해요. 오늘 지각했는데 지각했단 말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서로 비밀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신뢰가 쌓여요. 아이들하고. 신뢰가 쌓였을 때 아이들은 나를 믿어요. 나를 믿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요. 내가 교육시켜를 믿어요. 그러면 교육 효과는 나타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전화라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한테. 스스로 파가세요. 또 알고 싶으시면. 자, 그러면 아빠의 모습은 무서운, 반대로는 엄해서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그거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선생님으로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무서운 선생님으로 보이게 되면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보기가 싫은데 어떻게 그분 입에서 나오는 그 영어가 좋아지겠어요?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한테 맡기게 되면은요, 그 아이는 평생 영어를 안 해요. 제발 그런 선생님한테는 빨리 옮겨달라고 왔어요. 다른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선생님은 맞지 않습니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로 보입니다. 무섭게 가르치면 선생님이 진짜 잘 가르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춘기 때 한번 보세요. 그 아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변합니다. 진짜 무서운 선생님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 최고의 무서운 선생님하고 자는 경험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이게 안 무서워요. 북한 아이들이 뭐가 무섭겠냐고.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초죽음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세계 어디 가서 한들 무섭겠냐고요. 안 무섭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교육은 시키지 말고 하세요. 때리는 교육 안 됩니다. 벌 주는 교육도 안 돼요. 머리 괜히 하나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괜히 세포만 죽어요. 때릴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때릴 것도 없고 때릴 이유도 전혀 없어요. 항상 본인들을 점검하는 게 맞아요. 본인들. 내가 뭘 잘못했지?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기 싫다는데 공부하고 있으니까 싫은 거지. 공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불만이지 어머니들이. 놀아야죠. 그때는. 근데 뭘로 놀아? 영어로. 영어로 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가 여기가 지금 1단계 어머니들이라고 하면 1단계 목적이 뭐예요? 프리토킹이에요. 프리토킹. 애들이 공부하기 싫을 때 그 말은 수업 받는 거 새로 인풋 시킨다고 하잖아요. 인풋 시키는 거 싫은 거예요. 지금 아웃풋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럼 아웃풋만 시켜야죠. 인풋은 공부고 아웃풋은 노는 거거든. 그래서 놀도록 시키시면 돼요. 그건 어떤 관점에서는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공부가 되겠죠. 얘기하고 말하면 됩니다. 이게 ITC 교육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친구 같은 친구, 우정, 그러나 무질서. 참 무질서하죠. 선생님께서 만약에 아이들을 친구처럼 대해버리면요 말을 안 타요. 제가 지금 그 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애들을 너무 좋게 해줘가지고 애들이 말을 안 타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나. 말을 안 타는. 얼마나 말을 안 타는지. 그냥 안 나타나요. 수업하는데. 그래서 밖에서 짜장면 먹고 들어요. 한 30분 후에. 그래가지고도 내가 뭐라고 하면 어때요? 그러고 앉아요. 이게 문제가 좀 있기는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건수를 잡아가지고 제가 엄청 사과를 했어요. 이들한테. 학부모한테 내가 컴플레인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시간을 도둑질했고 너희들의 돈을 도둑질했다. 미안하다. 내가 도둑놈이어서.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숙이 환해지더라고. 그냥 얘들을 꾸지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다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숙연해지고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건수 잡은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뭐라 하냐. 나 도둑놈 만들지 말아주라. 그래. 오늘도 너의 시간을 뺏고 너의 돈을 뺏을 수는 없다. 시간은 너의 생명이다. 나를 살인자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해요. 그랬더니 말을 듣더라고요. 자, 다음은요. 학생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은요. 한 명 한 명을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보면 이런 유형의 아이들이 있어요. 좀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써야 되는데 부정적인 단어를 좀 써봤어요. 학생들의 적성이요. 화를 자주 내는 아이들이 있고요. 산만한 아이들이 있고 성질이 급한 아이들이 있고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 간섭이 심한 아이들, 마음이 너무 여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단어로 써져서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잘하니까. 그러나 방금 말한 7가지에 속해 있으면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교사가. 그래서 그 고민이 어머니들과 같이 간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1단계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화를 자주 내는 아이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산만한 아이인지, 성질이 급한 아이인지, 쉽게 포기하는 아이인지,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생각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간섭이 엄청 심해요. 간섭 심한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막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틀렸잖아요. 다시 하세요. 하면서 계속 간섭해요. 마음이 너무 여린 아이들은요.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금방 울 것 같아. 불안해 항상 수업할 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의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 이 마음을 좀 다스려줘야 되잖아요, 교사가. 그리고 바꿔줘야 되겠죠. 전부 맑음으로, 여기는 흐림이거든요. 이 흐림을 맑음으로 탁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네. 자, 먼저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다 하는 아이들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아이들. 그래서 팀 중에 집중을 진짜 못해. 그리고 엄청 산만해. 먼저 그런 아이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기력이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대기가.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거나 산만한 아이들은 대기가 암기력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진짜예요. 암기력 진짜 좋아요. 그런 아이들. 그래서 그걸 장점으로 여겨서 그걸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면 돼요. 두 번째는요, 욕심이 많으니까 그래요.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아이들은 욕심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산만한데 욕심이 많아? 자, 왜 산만하냐면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자기 1등을 했어. 산만한 아이예요. 그런데 항상 자기가 막 암기력 좋으니까 잘해. 그런데 집에서 살짝 해왔는데 안 해온 척 하면서 수업을 했는데 엄청 잘해. 그런 때는 얘는 산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오기 전에 난 기분 나쁜 일이 있었거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기 싫은 거, 지고 있는 거지 기분 나빠서 계속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는 항상 1등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행동으로 이걸 산만함을 보여줘요.
그리고 다른 거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집중 안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외대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간 아이예요. 외대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통역병으로 근무하다가 아랍권에 아랍어를 하겠다고 아랍으로 넘어간 아이가 있어요. IS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수업을 시킬 때요 6명을 시켰어요. 제가 6명을 시켰는데 그 아이는 수업하면 항상 자요. 잠을 자요. 그리고 여성 돌리면 한참 걸리잖아요. 한참 걸려서 6명째 딱 오면은 눈 비비고 또 일어나. 그러면 잠깐만요. 그리고 한 번 탁 보고 일어나서 대화 다 해요. 그리고 또 자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깨우면 잠깐만 보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막 신경을 해요. 너무 잘해오니까. 이게. 그런데 이 아이를 잠을 안 자게 할 때가 있어요. 야 자지 말고 똑바로. 그러면 난리가 나요. 누워있고 어디 밑에 들어가고 방방 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라고 나요. 다른 아이들 어떻게 하니까. 그런데 영어는 엄청나게 잘해요. 엄청나게 잘해요. 제가 놀랄 정도로 잘했어요. 그 아이의 영어 실력은. 근데 막 모든 게 성장한다니까요. 자면서 있는데도. 이게 그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아이들은 집중 못하지만 분명히 암기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욕심을 잘 이용한다고 하면 이 아이는 산만하거나 집중을 못하더라도 자기가 집중을 해요. 그리고 50분 내내는 집중을 못해도 10분은 해요. 그런데 그 10분의 효과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는요. 너무 내성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용한 아이들. 너무 내성적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을 보면요. 생각이 깊거나 생각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성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생각이 깊기 때문에 또 길기 때문에 깊은 것을 끄집어내고 긴 것을 가져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성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성적인 아이들은요. 실수를 싫어해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근데 직업군이 다르잖아요. 실수를 안 하려고 해야 되는 직업군이 있잖아요. 의사, 실수 안 하려고 해요. 수술을 딱 했는데 실수해봐요. 이게. 큰일 나죠. 뭐, 핀센트를 속에다 놔두고 꼬매버리면. 하는 거죠. 이게. 실수를 싫어해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의사분들이 말이 많지 않는 분들이 되게 좀 많아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좀 발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말을 안 해. 되게 조용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진 사람은요. 다각도로 모든 것을 이해를 해요. 다각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단순한 아이들은요. 빨리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딱 던지면 생각난 대로 그것만 대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각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를 답을 생각했는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노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네. 노자의 사상이 그런 사상이잖아요. 이게 어떤 얽매이지 않는 사상. 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가장 추하다라고 하는 게 노자의 사상.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모두가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세팅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뭘 보고 아름답다라고 모두가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내 생각이 거기에 가미되지를 않는 거죠. 여기서 아름답지 않는데라고 표현하면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그게 깨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바로 내성적인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는
우리 ITC에서는 ITC 교수법이 이런 아이들한테 상당히 이롭게 만들어져 있어요. ITC 교수법. 얘들은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키워줘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줘야 되죠. 이게 ITC 교수법을 잘 살펴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고요. 변명이나 핑계가 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변명을 해요. 또 핑계를 대고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경우도 어제도 그러더라. 한 선생님한테 전화 왔는데 아니 온라인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이 아이가 검사를 안 돼서 숙제를 안 해왔다고 하던데 혹시 검사를 받았습니까? 기록 다 되어 있는 거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3개월 전에 받았는데요. 대답을 해주니까 이 자식 걸렸네. 그러더라고. 예, 핑계된 거였겠죠, 그 아이는. 그래서 변명이나 핑계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나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지적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변명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해. 너 이거 틀렸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이런 아이들은요, 좋게 말하면 잘못을 아는 아이들이에요. 변명이나 핑계를 대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잘못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고 있는 아이에게 아는 걸 또 한 번 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면 그때부터 화나는 거야. 이 아이는. 반기 끼면 화낸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런 아이들한테 장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점. 순간 기지가 성장합니다. 이게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셀러리맨 같은 마음으로 잘해요. 단지 거짓이 없도록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순간 말하는 언변술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변명은.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는 것은 아이의 새로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교육을.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를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을 잘 시켰다고 봐요. 우리 집사람이 줄기차게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그 잔소리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아이는 성장을 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했구나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네.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 세대 때, 우리 자녀들 세대 때 앞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요, 제가 그래요. 나완자 마을에 가가지고, 야, 이 나완자 마을에서 너 한 1년 정도 봉사 볼래? 좋죠. 너 북한 한번 따라갈래? 아, 좋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거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교육이 꾸준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그걸 똑같이 교사가 하면은 안 된답니다. 이 기질을 키우려고 교사가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만이 교육을 시킬 때 핑계대거나 변명을 할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어쩐다. 지적을 많이 당한 아이구나. 그 상처가 있구나. 그러면 그 상처를 보듬어줘야지, 치료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아이가 자기 잘못을 말은 안 해도 변명을 하지만 알고는 있구나 하면서 이해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첫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은요. ITC 교수법 1단계 초급부터 초급 오늘 말씀을